목돈 필요해서 우리 집 전세 보증금 14% 올릴 수밖에 없었다. 살던 집 전세금이 두 차례 걸쳐 2억 원 넘게 올라 목돈이 필요했다라고 당초 김상조 실장은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조간신문들이 상세히 취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13억 9천여만 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금 14억이 있었다. 예금. 모친 장남 등 합칠 시 14억 7천여만 원의 예금이 있었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기자. 그러다 보다 했어요. 왜냐면 내가 살던 집도 전세금이 올랐고 두 차례나 현금이 없으면 당연히 아무리 청와대 정책실장이라 하더라도 돈 나올 데가 없다면 14% 그래서 올렸나 보다 싶었는데 예금이 14억 7천까지 통장에 있었다면 해명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해명? 목돈이 필요했다. 당장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전세를 올렸다는 것은 본인이 어쨌든 목돈이 있다는 건 재산 공개를 통해서 다 드러난 사실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정말 당장 급해서 당장 어디 돈을 마련할 데가 없어서 전세값을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것은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예금 자체가 14억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해명이 지금 앞뒤가 좀 안 맞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세금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전세금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자기도 전세값을 올리지 않고는 걸 충당할 수 없었다고 그랬는데 14억 예금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통장에 14억 있었지만 이게 원래 본인의 본인이 준 전세의 날짜가 8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 시행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5%밖에 올리지 못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죠. 그것을 오히려 당겨서 7월 달에 만약에 법 시행 이틀 전에 그것을 전세값을 갱신했다 그러면 그건 법에 어떻게 보면 허점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법을 악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만 팩트체크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 그 전세 만료 기간보다 땡겨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14%를 올린 시점이? 그렇죠. 원래 이제 7월 30일 이후는 지난해 7월 31일 이후부터는 5%밖에 올릴 수 없는데 그것을 원래 8월 말에 계약이 끝나는 기간인데 그것을 7월 29일로 당겨서 계약을 함으로써 14% 넘게 올렸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김상조 정책실장이 본인의 집은 어쨌든 간에 전세값을 시가보다 적게 받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또 오늘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그 아파트가 1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은 아무래도 로얄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 적겠죠. 그래서 1층은 원래 시가보다 싸요. 그렇죠. 과연 예. 덜 받은 게 맞느냐라는 의혹까지 그러니까 결국 지금 김상조 실장의 해명들이 다 지금 부인당하면서 가뜩이나 지금 참여연대도 그런 논평을 냈죠. 청와대 최고위급 인사도 지키지 않을 정책을 국민한테 믿으라고 한 셈이냐. 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성명을 냈었는데 결국 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앞장선 사람조차도 이 정책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서민들에게 강요했고 그 결과가 오히려 거꾸로 임대차 보호법 이후에 전세 물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전세까지 폭등하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났었는데 예. 그걸 본인이 오히려 선도한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전에 제목에서 본 것처럼 위선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가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했는데 목돈이 필요해서 전세값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당초 그의 해명이 지금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재명 기자는 논평을 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그리고 시세보다 싸다라는 말도 1층이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해명? 그게 저도 세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법의 맹점이랄까요? 법 시행에서 딱딱 이렇게 정말로 전문가처럼 활용을 한 게 느껴지잖아요. 보통 우리가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파고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세금이 뛸 거고 이런 강남에 사는 A씨 이런 식으로 보도들이 많이 나왔을 때 사실 정부 여당에서는 그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부추긴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과장된 거다라고 하는데 언론 탓했어요. 나중에 다 나오는 거 보면요. 여기 그 신문에 나온 사람들이 다 저기 계신 분들이에요. 신문에 나온 사람들이. 불법은 아니고 내가 여기 이렇게 한 있었네. 거고 시세가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고 우리 어머니가 투자를 했고 전원주택 하려고 했고 원래는 농사 지었는데 대지로 바뀌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부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청와대라든지 여당의 이제 메시지가 조금 바뀐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불법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만시지탄이죠. 만시지탄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버렸는데 결국에는 목돈이 필요해서 전세금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 현재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이 추가로 제시가 된 겁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임대차 3법의 취지가 있잖아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제도를 악용할지라도 허점을 본인이 주도한 청와대 정책실장만큼은 이거를 엄명하게 잘 지켜야 되는데 왜 그 기간도 당겨서 14% 올려받은 걸까요? 임대차 3법이 상당히 급하게 진행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부 부작용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의 주된 취지는 주거의 안정이죠.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월세 상한을 둠으로써 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가파른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집을 잃게 되는 상황은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정부 여당과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면 마땅히 법의 취지를 감안해 시장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 월세 상한 수준보다 더 아래로 월세, 전세를 인상하거나 충분히 이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조치를 취해야 이런 취지로 다소 급하게 시행된 법안이지만 국민들에게 이 법의 취지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충분히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인상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법 시행 직전에 전월세 상한제를 앞두고 대폭 전셋값을 올려받음으로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법을 따라야 하고 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할 정부 여당과 청와대 인사는 미리 법의 맹점을 찾아 회피해 나간다는 인상.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가격 폭등에다 전월세 주거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세 분 모두가 김상조 실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 청와대 계시잖아요. 이 논란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가 정책실장이 어떻게 내로남불 유체 이탈, 맹점 회피, 사익 추구 이런 것만 골라서 했느냐라는 국민들의 공분과 관련된 건데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말이나 말지 그 해명도 지금 거짓이다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나 마시지 왜 이런 거짓 논란 해명까지 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제가 이제 느꼈던 마음은 이런 것이었어요. 지금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 국민의 분노 앞에 지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께 사죄를 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정말 잘 해보려고 하는 이 시점에 저런 일이 터져서 이것이 모든 것이 백약이 무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분노, 슬픔 이런 말을 더 넘어서 어떤 마음일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스스로. 김상조 정책실장의 부끄러움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 정부의 운영에 참여했고 또 청와대에 근무했던 저로서는 정말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침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담은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소집을 해서 이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강하게 발표하시도록 예정이 돼 있던 날 아닙니까? 그날 아침에 대통령의 책상 위에 그 조간신문이 올라왔을 때 그걸 보았을 대통령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아무리 자식 많은 집에 부모가 속 안 썩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속을 안 썩혀드리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이럽니까? 어떻게 하나같이 다 이러냐? 정말 뭐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아마 대통령의 심정은 아마 화가 나시고 이런 거를 넘어서 배신감이지 않았을까. 배신감.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변창흠에 이어 김상조까지. 정말 그런 느낌이 들으셨을 거고 또 저런 상황에서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국민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을 자신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아니 저는 제가 좀 뭐 이렇게 좀 오버해서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걸 보고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그 대통령 심정으로 이입이 되니까
네, 정말 국민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김상조 실장이 대통령의 믿음을 배신한 거다. 그 위기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처음에 이제 LH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뭐 의원들 뭐 이제 뭐 전수조사하고 청와대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때 나온 재산 공개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어머니 명의로 저쪽에 땅이 있다, 뭐 아니면 뭐 전원주택용으로 했다라 한 6, 7명이 나오고 전수조사에서는 뭐 문제 없다라는 예. 식으로 쭉 갔죠. 그 뒤에 이제 저도 여당 의원들한테 그런 말 좀 한 적이 있는데 3월 25일인가에 새 관보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재산 변동이 어떻게 돼 있는가가 이제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걸 되게 조심해야 될 것이다. 왜냐면은 우리가 변명이라도 10년 전에 사놓은 거예요. 라는 거 하고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작년에 혹시 뭐 산 사람이 있다거나 그렇지. 라고 하면은 이거는 되게 큰일 난다. 라고 했는데 한 의원 한 분이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뒷날에 이제 그 국민의힘하고 이제 저 안철수 후보 그 단일화가 돼가지고 쓱 묻혀갔는데 지금 2차 이 관보를 가지고 기자들이 2차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관보를 보면은 뭐 김상조 전세 1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1년 동안 이동이 어떻게 돼 있고 계좌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김상조 전 실장도 그렇고 일부 의원들이 또 전세금 뭐 얼마 올려받았더라. 우리 어제 보도에 어제 이야기했던 광양시장 같은 분이 뭐 이렇게 임대주택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그렇고 이런 식의 추가 분석 보도들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와대 수석이 이분이면은 작년에 이걸 한 거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잘 알죠. 그렇죠. 이런 사안들이 터지면은 뭔가 내부에서 누군가하고 미리 상의를 뭐 비서실장하고 사실 이런 게 있는데 보도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준비하는 거랑 아까 박수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께서 조간신문 보고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랑은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되게 다르다. 그러니까 내부에 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이쪽에서 제 생각에는 한 청와대 비서관 이상이면은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데 그쪽에 이제 큰 재산 변동에 대해서는 좀 리얼타임으로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실지가 상당히 좀 걱정되는데